여러분 안녕하세요. 꽉 잡아라 기회 2025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시 설명회 진행을 맡은 이은영입니다. 여러분 벌써 좀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이 됐습니다. 뜨거운 여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셨을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정말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시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서 저희가 어떤 정보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집중하시면요. 서울과기대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정보 하나하나라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시는 서울과기대 유튜브 구독을 눌러주시고 인증까지 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꽉 잡아라 기회 2025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시 설명회를 또 함께 도와주실 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서울과기대 입학처의 박영호 입학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배현명 입학사정관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서울과기대 입시의 꿀팁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전수를 해줄 재학생 두 분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특히 이 두 분으로부터는 정말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생생한 대학생활 정보 그리고 정말 최근에 입학한 친구들이거든요. 입학 꿀팁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 진행을 하면서 서울과기대 홍보대사가 될 지경입니다. 네, 이제 몇 년차가 되다 보니까 그 발전상을 저 역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 114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로서 캠퍼스가 예쁜 것뿐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2023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립대학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너무 가고 싶다. 여기 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아마 현장에서도 듣게 되는 것 같고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입시 결과는 어땠는지도 오늘 자세하게 분석, 해석을 해드릴 분을 모셨습니다. 자, 박영호 입학팀장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기대 입학전형팀장 박용호입니다. 아마도 수험생에게 대학에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단연코 입시 결과라고 아마 얘기할 텐데요. 그러면서 많은 대학들이 입시 결과를 상세하게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을 어려워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 그리고 꿀팁들을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꽉 잡고 꽉 잡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형별 입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저희가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경쟁률입니다. 전체 경쟁률은 한 5.43대 1 정도 되고요. 추가 합격률은 145.5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합격률 145란 의미는 예를 들어 어떤 학과에 100명을 선발한다면 네. 100 더하기 145 해서 245등까지 작년에 들어왔다,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그 학과별 경쟁률과 추가 합격률이 나오는데요. 파란색 그래프가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5대 1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합격률은 뭐 낮은 학과도 있고 높은 학과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많이 질문을 하세요, 학생분들이.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 추가 합격률에 어떤 경향성은 있지 않고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학생들의 어떤 경쟁률이나 이것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지능형 반도체공학과 같은 경우가 오른쪽 하단입니다. 네. 작년에 경쟁률이 조금 낮죠. 4.1대 1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추가 합격률은 200이죠. 그러면
예, 3대 1 플러스 2 해가 200 해가지고 3대 1까지는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이 조금 평균 경쟁률보다 낮고 추가 합격률이 높았다는 경우는 작년에 뒤쪽까지도 많이 합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좀 중요한 작년에 학과별 그 합격생의 최종 합격생의 그 합격자의 내신 평균 등급입니다. 상단의 기계 시스템 디자인공학과 같은 경우 2.2 평균입니다. 쭉 해서 2점대 전체 그 교과 등급 평균이 2.10입니다. 예. 저희가 그 경쟁대학 예를 들어서 경쟁대학이라든지 수도권 대학에서 교과 전형 운영 대학 중에서도 그 내신 성적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그 겁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그 저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각보다는 조금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2개 합 7등급인데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몇 %까지 이제 최저 기준을 맞추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작년 기준으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자연계 모집단 같은 경우는 90% 학생이 합격을 그 최저 기준을 맞췄고요.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는 89%. 그러니까 대다수가 최저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대부분 내신 성적 싸움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컴퓨터공학과는 1.84 내신 등급, 그리고 화공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1.69 등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수험생의 변화가 크게 차이는 없고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의대 그리고 첨단학과, 증원 이런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모든 대학들이 작년 성적보다는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과 충원한 결과입니다. 네, 경쟁률은 아까와 비교해서 많이 높아졌죠. 평균 경쟁률이 약 16대 1 정도 되고요. 추가 합격률은 아까보다 많이 낮아졌죠. 55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만으로 그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학교의 복수 합격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도망가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추가 합격률이 많이 도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교과 전형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추가 합격률에서 많이 돌진 않는다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쭉 보시면 상단이 기계 쪽의 공과 계열 학과들이 평균 경쟁률보다 낮은 한 10대 1 정도 되고요. 아래쪽 왼쪽 아래쪽 보시면 컴퓨터, 화공생명, 환경공학, 식품, 정밀화학 여기가 굉장히 저희가 경쟁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화학과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쪽에 그 진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는 좀 경쟁률이 높다. 이것은 예년과 똑같이 매년 이루어진 양상이다라고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또 내신 성적이죠. 궁금해하시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 등급 합격생의 평균 내신 등급이 한 3점대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는 그 교과 전형에서는 2.10이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3점대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을 특별히 보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인 학과의 그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합격생의 평균 내신 등급이고요. 회색 막대 그래프 오른쪽에 쓰여 있는 숫자, 기계 시스템 같은 경우는 6.8 등급, 기계 자동차공학과는 7.2등급 쭉 있는데요. 평균 내신 등급 파란색 막대 그래프의 3.18대 1에서 뒤쪽 회색 그래프의 6.8, 7.2, 6.6 여기가 그 학생들의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의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작년에 6.8도 들어왔고 7.7도 들어왔다. 그러면 나도 할만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학생들은 아마도 특목고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랄까 평균이 3.0이고 보통은 이제 합격한 학생이 3점대 중반이 많이 합격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조금 내신 성적은 조금 떨어지지만 다른 비교과 활동이 좋다거나 아니면 여러 그 학과에 필요한 과목을 많이 이수한 경우 같은 경우는 4점대 중반이나 5등급 학생들도 충분히 들어왔고 심지어는 이쪽 뒤에 보이시는 6등급 학생들도 들어왔다라고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시 논술 전형 경쟁률 충원입니다. 예, 논술 전형은 저희가 경쟁률이 약 50대 1 정도 돼요, 작년에. 그리고 학과별에 따라 좀 다르죠. 컴공 같은 경우는 작년에 94대 1 정도 됐고요. 추가 합격률은 또 많이 내려갔죠. 네. 예, 논술 같은 경우는 뭐랄까 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논술 전형에 합격하면 많이 그러니까 합격 등록을 하는 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는 저희가 파격적으로 수시 논술 전형에 그 ST 자유전공 학부라고 해서 네. 완전 무전공.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논술 전형을 응시해서 합격만 하면 어느 학과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의 양상이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합니다. 이 경쟁률이 높아질지 낮아질지 막 궁금해하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시작한 그런 전형은 학생들이 겁을 먹기 때문에 많이 지원 안 할 가능성도 있지만 하지만 무전공, 완전 무전공인 그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들이 또 많이 모이지 않을까 저희는 양쪽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논술 성적을 보시자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작년에 그 논술 전형 학생들의 합격자의 내신 등급인데요. 대략 한 4등급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점수는 쭉 오른쪽에 그 92, 90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평균 점수가 89점입니다. 저희가 100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합격생의 논술 점수가 89점입니다. 89점, 100점 만점에 89점이면 굉장히 저희가 수리 논술을 보는데 네. 수학을 잘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국립대학으로서 어떤 논술 시험 출제를 조금 더 학생들이 어떤 사교육 도움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평이하게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 무전공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학과를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실기 전형입니다. 경쟁률은 약 한 17대 1 정도 되고요. 추가 합격률은 아까보다 더 낮아졌죠. 네. 이 전형 같은 경우는 미대에 해당이 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학과, 도예, 조형예술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요. 1단계에서 저희가 내신 성적으로 10배수를 자르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실기 점수만으로 그 합격생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합격을 하면은 이탈하지 않고 거의 등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자료는 오른쪽 하단에 그렇다면 내가 실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주어질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회색 막대 그래프 작년에 그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2.5등급까지가 10배수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는 2.9배수까지, 그러니까 2.9등급까지 실기를 볼 수 있었고 조형예술학과는 4.4까지 실기를 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형예술학과에 4.4로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은 그 다음부터는 2단계에서는 내가 4등급으로 들어왔건 1등급으로 들어왔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오로지 실기 점수만으로 합격자를 선별합니다. 정시 수능 전형입니다. 보통 저희가 그 가나다군으로 분포를 해서 이제 가나다군 중에 가나군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약 한 4점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올해는 또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 다군으로 저희도 몇 개의 학과들을 몰아놨기 때문에 아마 이 평균 경쟁률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쭉 보시면 학과별 경쟁률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데요. 정시 같은 경우는 경쟁률의 그 입결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눈치 작전이라고 해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쟁률 양상을 한번 보시고 학생들이 본인의 점수에 맞게 지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학과별 저희가 수능 100분위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회색 막대 그래프가 학과별 작년에 국어, 수학, 탐구를 산술적으로 100분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학생이 들어오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어디가의 자료는 총점을 보여드리고 했는데 학생들 조금 더 알기 쉽게 우리 어머니나 아니면 수험생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100분위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합격생의 그
평균 평균 100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보시면 요 또 이제 학과별 이 그 100분위의 뭐랄까 숫자가 소위 말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과를 선호하는 그 기준이 또 된다라고도 이해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저희도 정시에 또 실기고사를 봅니다. 예, 디자인학과 그리고 이제 뭐 조형대학들이 보고 있고요. 스포츠과학과도 저희가 실기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저희가 그 영어 평균이 2.56 그리고 100분위 평균이 약 86%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쭉 이제 그 수시 전형, 정시 전형 입학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파일로 업로드돼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차분하지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똑부러지게 이렇게 작년도 입시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통해서 이제 올해를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과연 올해는 어떤 전략을 세워서 공략을 해야지 서울과기대 우리가 탁 문을 두드려가지고 합격을 하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매년씩 바뀌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알았고요. 이제부터 전략이 이제 필요합니다. 배현명 입학사정관님께서 올해 서울과기대 입시 어떻게 준비하면은 똑부러지게 현명하게 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 배현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2025학년도 전형 안내인데요. 오늘은 이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신경 쓰고 가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함께 볼까요? 네, 먼저 25학년도의 경우에는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게 됩니다. 자유전공학부가 502명 규모로 신설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유형의 자유전공학부가 있고 2유형의 자유전공학부가 있다는 겁니다. 1유형 같은 경우에는 SD 자유전공학부로서 이제 여기에서는 입학을 하게 되면은 예체능 그리고 외국 대학하고 결연이 맺어져 있는 특수학과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 이제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학과이고요.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 논술 전형으로 167명 그리고 정시 수능 다군에서 또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이제 이유형에 해당하는 단과대별 자유전공학부인데요. 이제 이 경우는 그 단과대별로 선발을 하고 이제 그 후에 단과대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정시, 수능, 다군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의융합대학입니다. 창의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창의융합대 내에서 이제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창의융합대에 소속되어 있는 인공지능 응용학과, 지능형 반도체공학과, 그리고 미래에너지 융합학과 이 세 학과 중에 한 학과를 선택하게 됩니다만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종으로도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도 선발을 하고 또 정시의 수능 나군에서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첨단 분야에 계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에게는 올해 이 창의융합 대학에 지원을 하기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수시 선발 인원입니다. 저희 전체 모집 인원인 2,470명 중에서 약 67%에 해당하는 인원을 수시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학종에서 일반 학교생활 우수자가 있고 그 아래에 창의융합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두 전형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 선발 과정은 똑같습니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창의융합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창의융합 대학 내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따로 구분을 해놨다라고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논술, 실기 이렇게 전형이 크게 4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기대의 수시의 특징이라면 최대 5회까지 복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과에서 하나, 학종에서 학교생활 우수자나 창의융합 인재 전형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제 기회균형 전형 중에 하나, 또 논술 하나, 실기까지 최대 5회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교과 성적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교과에서 하나, 그리고 학종에서 준비를 한 친구들이 학종에서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각 전형별로 좀 세부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고교 추천 전형인데요.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올해 바뀐 점이라고 한다면 24학년도에는 원래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할 때 A가 3개가 있으면 가산점을 5점을 그냥 드렸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의 전 과목이 반영이 되는데 그 전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냐? 각 등급마다 환산 점수로 이제 변환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 해당하는 1000점, 그리고 B를 받았으면 3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C를 받았으면 이제 5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교과 성적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 B나 C가 많았을 경우에는 환산을 해보면은 전년도 입결에 비해서 내 성적이 좀 낮아 보일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영하는 과목들은 국수, 영탐 중 어느 과목을 봐도 상관이 없고요. 2합 7등급 이내만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한 대학들이 3합 7을 요구하는 데 비해서 2합 7이면 과기대는 그래도 좀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원 계열별 반영 과목인데요. 자연 계열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반영 과목이 다 반영됩니다. 네. 진로 선택 과목까지 다 반영이 돼서 반영 과목이 90단위 이상인 경우만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꼭 담임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이 전형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또 학교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어차피 담임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꼭 상담을 네.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학생들은 많이들 이 학종에 관심을 갖고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학종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여러분의 서류, 학생부 기록을 가지고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그리고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전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균 경쟁률이 16대 1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한다. 그러면 경쟁자 13명이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3배수가 된 중에 한 명이 합격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 합격률인 이제 56%까지 생각을 하면 실제로 체감되는 면접의 반영 비율은 40에서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면접 준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 여름에 박람회, 설명회, 기타 등등 여러 행사에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계열, 이 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1학년 때부터 계속 이과를 준비해 왔는데 성적은 B과에 맞습니다. 그럴 경우 저는 어느 학과에 지원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베스트는 당연히 전년도 입시 결과에 비교를 해봤을 때 내 개의 성적이 그 입시 결과 값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계열이나 준비한 진로 역량이나 이런 부분도 맞는 계열, 맞는 학과에 지원하는 게 베스트입니다만 만약에 그게 맞춰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내 소신에 따라서 운에 맡기는 지원을 하셔야 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다만 반영 비율을 보시면 진로에 관한 부분, 이제 이 계열에 맞는 학생인지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이 계열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보는 진로 역량을 45% 반영하고 학업을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학업 역량을 35% 반영한다는 점을 좀 유의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 내가 이제 내 생기부가 이과에 지원하기에 적합한가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정보는 이제 과 이름만 보고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
혹은 학과 홈페이지 이런 데 가보면 전공에 대한 안내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전공에 대한 안내 정보를 보면은 이제 이 학과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고 무엇을 배우고 어떤 중점 과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이 학과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 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이게 내가 준비해왔던 내용들과 맞는지 꼭 검토를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면접입니다. 이제 면접도 체감되는 비율이 30%보다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면접 예정일은 11월 23일 그리고 24일 이렇게 전형별로 다르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날씨가 좀 더운 감이 있죠. 네. 그래서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11월 23일, 24일은 한겨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추운 날씨에 일찍 과기대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한 명 한 명씩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호명을 받아서 면접실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면접실에 불려 들어가면 그 면접실 안에는 면접관 두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면접관 앞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굉장히 상상을 해보면 상황이 압박이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압박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10분간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받게 될 질문은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까요? 당연히 전공과 관련된 질문들을 또 공동체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성과 관련된 질문들 그리고 이제 또 학업에 관련된 질문들도 당연히 받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예상 질문을 준비를 하실 때 당연히 내가 대학에 가서 배우게 될 교수님들의 전공이 무엇인지도 한번 좀 여력이 되신다면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공부한 교수이고 이걸 전공한 교수라면 내 생기부를 보고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 어떤 부분이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와 내 생기부에 연관이 있는 부분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이 면접 예상 질문을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10분 동안 면접 질문을 받게 되면은 보통 8개 정도 질문을 받게 되실 텐데 첫 번째 질문은 높은 확률로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딱 앉았을 때 지원자분은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게 블라인드 면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소개라고 하니까 자기가 소속된 학과나 이름을 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자기소개는 내가 이 전공을 배우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노력을 했는지, 나란 사람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시는 자기소개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학생부 교과 성적 30%를 반영하는데 여기에 진로 선택 과목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30%에 더해서 이제 11월 18일에 보게 될 논술고사 성적 70%가 반영이 되고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일인 월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00분 동안 3문항을 풀게 되는데 큰 문항 하나당 꼬리 질문이 3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 100분 동안 3개 문항 굉장히 시간이 넉넉해 보이지만 사실상 논리적이고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시간이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시되 내가 쓴 답이 수학 답지 수준으로 이제 좀 논리적이고 깔끔하게 서술되어 있는지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답을 찾아내는 것 자체는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의 풀이 과정 모두 다 부분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써내는 데 좀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제 영역은 공통수학,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입니다. 자, 다음으로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 전형에도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1단계에서 여러분의 교과 성적, 여기에도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되지 않고요. 교과 성적으로 10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 실기 100을 반영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교과 성적도 굉장히 신경을 썼을 거고 실기 준비도 하면서 이중고를 겪으셨을 텐데 꼭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시입니다.
25학년도 과기대 정시의 가장 큰 변화는 수능 다군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자유전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전공의 많은 인원이 다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가군, 나군에서는 특정 학과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시고 다군에서는 보통 내가 가나군에서는 다른 대학에서 이제 이런 과를 가겠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다군은 내가 과기대는 꼭 가야겠다 싶으면 네. 이제 다군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을 가장 많이 반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탐구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탐구입니다. 그리고 인문계열도 보시면 반영하는 과목들이 다 탐구로 돼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금년도 수능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응시하시든 간에 다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응시했을 경우 취득 점수의 가산점 7%를 드리고요. 인문계열 지원자가 이제 사탐을 응시했을 경우 역시 취득 점수 7% 가산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탐런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내가 이 7% 가산점을 돌파할 만큼 자신이 있지 않은 이상 웬만해서는 계열을 맞춰서 지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예체능 계열에서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이제 2단계 실기를 40% 그리고 수능 성적 60%를 반영하는 학과가 디자인과 그리고 금속공예 디자인학과 이렇게 있고요. 2단계에서 실기를 50% 반영하는 학과는 도예학과 그리고 조형예술학과 이렇게 있습니다. 각 학과별로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당일에 제시가 되고 있으며 또 학과마다 시험 시간 그리고 문제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계열에 맞게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20% 반영이 되는데 문제 과목이 뭐 특별하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거의 생활체육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기 준비하시는데 큰 부담이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우 빠져들어 있었어요. 과별로도 이렇게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추가된 부분들, 조금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자유전공 제도도 새롭게 도입이 되고 또 수시 선발 비중도 확대가 되면서 몇몇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으니까요. 좀 잘 체크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전공 학부에서 제외가 되는 학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그렇게 포함되지는 않는지 이 자유전공 학부에 대한 내용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사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기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두 분을 모셨으니까 얘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5년도부터 자유전공제, 요게 굉장히 화두예요. 생기부 작성 시에 좀 뭐 유리한 거, 불리한 거 없을까? 이 부분들이 이제 신경 쓸 것 같은데 네네. 유의해야 되는 점 좀 말씀 주세요. 네, 저희도 이제 그 입학 설명회, 입학 상담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우리 대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생기부 기록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되는데요. 거의 수도권의 대부분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피해서 자유전공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네. 일부의 학교들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자유전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창의융합대학에 아주 극소수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학생들이 궁금해하는데 특히나 이제 내가 어떤 학과에 몰입된 또 1학년 때부터 그쪽 학과에 대한 준비를 안 했던 학생들이 특히나 반겨하더라고요. 준비가 없었는데 이 자유전공을 하면 됐구나 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올해 이제 내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전국 대학에 그 약 4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전공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전공이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 지금의 이제 대학 입학의 트렌드가 학과 없이 1학년 때 공부를 해보고 선택하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내가 어떤 예를 들어 뭐 화공생명에 계속 화학이랑 뭐 생명과학에 꾸준히 어떤 활동이 있어야지 예전에는 학생부 기록을 그 인정받아서 그렇죠. 입학을 했다면 네. 지금은 그냥 좀 더 넓게 폭넓게 넓게. 어떤 계열 그리고
그 학과의 어떤 몰입도보다는 좀 더 폭넓은 방향으로 준비한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하는 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2025년 이 대입에서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출신 학생들의 합격률 이거 뭐 어떻게 좀 예상이 물론 예상이지만 어떻게 네, 좀 네. 예상이 되는지 네, 이박사 장관님 좀 말씀 주세요. 질문이 또 많이 들어본 질문입니다. 네, 보통은 그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일반고 학생들이 피해 내가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아까 제가 그 입시 결과를 설명을 드릴 때 뭐 6등급, 7등급 학생들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래 이런 그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요. 네.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전국에 그 자사고가 한 33, 4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비율로 치면은 뭐 한 1% 전국 고등학교 중에 한 1.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우리 대학의 합격생의 비율로 보면은 약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는 3배 정도 되지만 1.2에서 5%이기 때문에 3배 정도로 많아 보이지만 전체 포션으로 봤을 때는 극히 일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그 우리 대학 정도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목고 같은 경우 더 낮습니다. 거의 1% 조금 상회할 정도로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례가 있을 뿐이지 대다수의 학생들은 일반 계고 학생들이 만약에 합격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한다라고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다음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떨어졌나 봐요. 이 학생이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차를 합격했는데 2차 면접에서 예비 받았다가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또 도전한대요. 올해 똑같은 과에 똑같은 전형으로 원서를 넣으면 1차도 불합격할 가능성이 큰가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이 학생. 네, 사례를 들어보니까 정말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사실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올해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1차에 합격하고 2차에서 이 면접까지 보고 예비를 받았다라고 받았는데. 한다면은 네. 이제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생기부를 준비를 했을 거고 그랬을 텐데 네. 이제 사실 제가 아까도 입학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학과별로 그런 게 아니라 평균 경쟁률이 16대 1입니다. 그렇다는 경우는 1등부터 16등까지 쭉 줄을 세웠을 때 1등 혹은 추합이 잘 돈다면 3등 이 정도까지만 합격하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근소한 차이로도 합불이 갈리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친구가 만약에 올해 지원하려는 친구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본인이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올해도 1단계 그리고 2단계 면접까지 보실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지원자들이 더 몰린다라고 하면 결과는 저희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근데 과기대에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본인의 상황을 얘기하면서까지 네. 물어보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요. 참 들어오기 열심히 할 학생인데요. 네. 면접 네. 준비도 좀 더 열심히 해서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생명과학 분야를 희망해서 생명 쪽으로 생기부를 작성을 해왔다고 해요. 근데 식품생명공학이나 또 이 정밀화학과에 지원을 해도 학종에서 불리하진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애매한가요? 이제 이런 질문을 네. 박람회 가면 그렇게 많이 받습니다. 이제 많이들 생명과학 분야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선택하는 과목이 화학, 생명과학 분야를 많이 선택을 해서 나는 생명공학 분야에 이제 전공을 할 거야 라고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혹은 이제 더 탐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꼭 생명하고 이제 화학만 공부를 했다고 이 생명과학과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엔 정말 많은 전공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기본 과목들을 잘 수학을 해왔고 2학년 때 내가 이 관심 분야에 대한 전공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시킨 케이스라면 이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봐서는 생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네네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입시가 변화하는 와중에 친구들이 준비했다가 바뀐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의하시면 돼요. 입학처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 또 라이브 방송 때도 그랬고요. 이렇게 질문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서울과기대에 대해서 학생들의 관심이 많다, 오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뭐 아름다운 캠퍼스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장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정말 들어가려면 진짜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또 재학생들은 부럽다 이런 댓글도 되게 많아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마침 재학생들이 나와 있고 오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있으니까 입학할 수 있는 노하우 누구보다 절실히 지금 두 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자, 먼저 한 분씩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세원 양부터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2사학번 김세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재학 중인 2, 3학번 정서영입니다. 네, 1학년, 2학년 학생들이네요. 학교 생활 어때요? 바쁘죠? 만족스러워요? 저는 완전 만족을 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고요. 특히 저는 되게 많고 멋있는 건물들이랑 또 캠퍼스가 엄청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캠퍼스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공부도 더 잘 되죠? 그쵸? 그죠. 분위기가 이게 환경이 중요해요, 사람이. 어때요? 캠퍼스가 너무 예뻐서 계절마다 바뀌는 학교 모습 보면 진짜 예쁘고 중앙 동아리도 워낙에 다양하게 많아서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재미있는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너무 예뻐요. 캠퍼스만 이쁜 게 아니라. 자, 우리 학생들도 물론 같은 고민을 했잖아요. 수많은 대학 가운데 왜 나는 서울과기대를 선택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좀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선택한 이유가 아무래도 서울에서의 국립대학교가 저에게 조금 크게 와닿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과 또 다양한 학교 활동들이 좀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은 어때요? 저도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이라는 점이 일단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등록금이랑 캠퍼스가 예쁘다는 점. 이 고등학생이었던 저의 입장에선 되게 매력이 많았어요. 아, 그랬군요. 두 분이 이 그 서울과기대가 끌린 이유가 조금 비슷하거든요, 지금. 그만큼 합리적인 뭐 어떤 등록금이라든가 다양한 지원, 또 뭐 동아리 활동 비롯해서 강점이 좀 확실한 학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뭐 다양한 지원 활동이라고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 더 이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학교가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보시면은 정말 많은 장학금 제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학교 활동 같은 경우도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많고 학생회 활동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네, 더 학교에 이제 1학년인데도 이렇게 많이 알았어요. 2학년, 3학년 되면은 또 더 많은 기회들 이런 것들을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말씀 감사하고요. 두 분 근데 이거 참 궁금하거든요. 무슨 전형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거 궁금해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저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그랬군요.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준비했는지 우리 후배님들 비롯해서 학부모님들도 이제 메모할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생활기록부에 조금 초점을 두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학교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있으면 무조건 참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부터 이제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뭐 수상 경력 독서 사항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불안감이 좀 있었던 당황했겠어요. 네, 기억이 있는데 네. 그만큼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또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1단계 서류를 통과하게 되면 2단계 때는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 열심히 한 게 오늘 방송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차분하게 본인의 생각을 잘 밝히는 생각 같거든요. 자, 우리 학생 어떻게 준비했어요? 저는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다 보니까 어느 한 과목도 버리지 않고 모든 과목의 성적을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공학 계열, 그리고 화학 계열, 신소재 공학으로 점점 분야를 좁혀나가면서 진로를 구체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민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소통도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네. 선생님이랑 진로 상담이나 활동에 대한 조언들을 구하면서 생기부를 조금 더 자세하고 풍부하게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도 학종이다 보니 여러 평가 요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일단 전교부회장을 맡으면서 학생 자치 활동도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리고 교내 행사나 뭐 활동들 기획하고 직접 진행하면서 뭔가 생기부를 조금 더 풍부하게 채울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그리고 네. 진짜 많은 활동을 정말 했네요. 많이 사실 고등학생 때 훨씬 바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대학생활은 더 즐겁게 의미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분의 이렇게 말씀이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가장 최근의 정보잖아요. 최근의 트렌드이고 이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서울 과기대 들어오고 싶어하는 혹은 곧 이제 신입생 또 맞이하시잖아요. 네,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3년 동안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하면서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거고 좀 지치는 순간도 많을 테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정말 그 본인의 1년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그죠? 마음이 많이 변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미 지나간 일에 다들 뭐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할 걸,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할 걸, 후회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일들에 집중하셔서 최대한 현재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자신감도 사실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을 이겨낸 학생들의 이야기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자, 또 오늘 이 자리에 박영호 입학팀장님과 배현명 입학사정관님께서도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기대에 오게 될 또 풋풋한 신입생들을 맞이하게 되실 텐데 그 학생들에게 한 말씀씩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우리 대학의 입학처의 홈페이지 방문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아, 입학처. 네.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압축을 하고 더 상세하게 그래서 뭐 신입학 전체 그리고 자유전공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저희가 그 예쁜 애니메이션, 정확하게 말하면 인포그래피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저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훨씬 더 상세하게 우리 대학의 입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그 입학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입학처 충분히 네, 접근성 좋아요. 그냥 바로 들어가면 나오니까 네. 꼭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니까 올해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방금 저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이제 입학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정보는 모집 요강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종 가이드북,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논술 가이드북, 그리고 이제 전공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공 안내서,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들 모두 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내 성적으로 과기대를 지원하는 게 맞을까라고 걱정되는 때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성적 자가진단 서비스도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네. 꼭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입학처에 Q&A를 남길 수 있는 게시판도 있습니다. 거기서 개별적으로 남기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니까 그런 모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너무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의지만 있고 본인이 적극성을 띈다면은 충분히 두 분하고 소통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렸잖아요. 서울과기대가 지난해 과연 입시 결과가 어땠고 또 올해 입시 설명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감도 좀 잡으셨을 것 같고 욕심도 생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만약 그런데도 방송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요. 말씀 주셨죠? 네, 입학처로 언제든 열려있는 문으로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과기대에 대한 애정이 정말 한 두세 배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은 매년 이렇게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대학으로 이렇게 승승장구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봤으니까 제 주변의 지인분들께도 정말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대학 서울과기대학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박용호 입학팀장님께서 설명 말씀 주셨는데 이제 뭐 출연하신 소감, 매년 준비하시는 거지만 비슷하시지만 올해는 좀 어떠세요? 네, 뭐랄까,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우리 입학처가 너무 잘 뽑았구나. 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마 시청하는 학생들도 네. 저 정도는 돼야지 학생부 종합전으로 합격을 하나라고 아마 자극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매년 그 3월부터 고교 방문이나 이제 지역에 입시 박람회를 약 한 200에서 300건 정도를 선별해서 해요. 다 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대면 상담의 어떤 그 아쉬움이 좀 많았는데 네.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언제라도 우리 학생들이 저희 그 상시에 온라인으로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뚝뚝 묻어나는 그런 얘기셨고요. 네, 사정관님 말씀 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준비를 해왔고 이제 여러분들의 진로를 선택하는 첫 번째 관문인 수시 지원을 앞두고 있는데 네. 많이 지치셨겠지만 이 더운 여름 조금만 더 힘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 꼭 다 잘 찾아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아마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나 진짜 서울과기대 입학만 하면 내가 그죠? 나 이뤘어. 근데 또 딱 와보니까 뭔가 진로라든가 미래를 이제 꿈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학생들이 물론 합격도 중요하지만 우리 뭐 인생 후배일까요? 네, 네, 조금 더 먼저 나가본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학생들한테.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좋아하시는 그런 분야를 좀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은 어느샌가는 좀 그런 길을 찾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믿어요. 네, 믿어요. 네. 저도 진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서 누구보다도 그 마음 잘 알 것 같은데 저처럼 큰 틀을 뭐 하나 잡으시고 그 틀 안에서 내가 여러 가지를 한번 경험해 보면서 좋아하는 걸 찾으시면서 구체화시키는 방법 추천드려요. 네, 우리 두 학생들 예쁘게 디자인해서 미래의 멋진 꿈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연하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수가 없네요. 네, 또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을 이루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대학 입학은 아마도 그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꿈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대로 이뤄드리도록 응원하고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꽉 잡아라 기회 2025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입시 설명회 이제 아쉽지만 마칠 시간입니다. 그동안 함께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